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웅입니다. 네, 수컷 웅자 쓰나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질현의 수컷 웅. 네. 어진 수컷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TY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어질다는 묻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나 어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지러워 보여요. 예. 어지러워 보이진 않고 어지러워 보여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속속 발표 중이죠? 예, 어지러운 건 이쪽입니다. 네, 사실. 네. 예. 미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내용들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이 자리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공식 발표는 아니라는 점 미리 네.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하면 뭐 외교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직한 참모죠. 뭐 국무장관, 미국으로 치면 국방장관, 네. 네.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더불어서 국가안보정책과 관련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직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왈츠 의원 뭐 생소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면 일명 그린베레 출신입니다. 오, 이게 어?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그린베레 바로 미 육군 특전부대원 출신이라는 말인데요. 와. 그동안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배치가 되어 활동해 왔고 네.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인정을 받아서 브론즈 스타를 4번이나 오. 받았습니다. 와. 국가안보보좌관의 군인 출신 임명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당연하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스타, 강성 그렇죠. 출신들이 기용이 됩니다. 근데 이번처럼 이 특수전 부대원 출신을 임명하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더 어허.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겠냐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네. 세다. 그린베레 출신의 국가안보보좌관. 그렇습니다. 근데 하원 의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국가안보 관련 요직으로 이제 국무장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름이 많이 낯이 익은데 이분이 그럼 국무장관 맞는 겁니까? 국무장관을 맡을 거라고 현지에서 지금 언론 아, 보도를 통해서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루비오 의원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봤다 싶은 분들은 그렇죠. 언제 네. 들어봤냐라고 하면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그랬구나. 맞아요. 뉴스에 많이 등장했었죠. 예, 그래서 기억을 네. 되짚어 네, 보시면 네, 아마 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 루비오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뭐 그동안 늘 상원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종전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국경 차르로 1기 때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른바 반이민 선봉장입니다. 톰 호먼. 네. 그리고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이민자 100만 명 추방 공약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연설 담당관을 임명하면서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요. 이 밖에도 뭐 내각 구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그렇죠. 테슬라 CEO가 과연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지금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에 앉히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아마 WWE로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공동 설립자 린다 맥마흔 그리고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가 내각 또는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억만장자 내각을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가 맡을 수 있는 정부 효율성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면요. 규제를 없애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이든 정부 규제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고. 네, 네. 가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지금 가는 거라서 이래서 이게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침부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1억 원을 넘은 것도 놀라운데 이제 1억 2천만 원도 넘었다면서요. 예, 이거 뭐 계속 오른다는 소리 해봤자 배만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이번 급등으로 인해서 주목받은 나라가 있어서 요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엘살바도르인데요. 네. 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왔는데 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게 2021년에 밝혔다 그랬잖아요. 네. 2022년에는 이 코인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서 60%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네. 예. 그럼에도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저점 매수하자. 네. 1일 1 비트코인 구입하자라는 네네. 기조를 네. 고수해 왔는데 네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요즘에 아마 가장 많이 웃고 있는 인물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어머머머, 싶습니다. 그러네요. 엘살바도르가요 현지 시간 11일 기준으로 5,93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앞서서 2022년에 60%대 손해보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거의 90%에서 100% 이득을 보고 있을 하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역시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네. 앞으로는 미국, 엘살바도르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승세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관 중심의 매수세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 워싱턴 정말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는 거다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진짜로.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코인 불장 말 그대로 이렇게 불장이 펼쳐지면 아니 돈도 총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금액은 확 줄어들어서 일로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마음 아픈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제한된 금액으로 투자를 하니까 아무래도 잘 나가는 그러니까요.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는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약세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2,500선도 무너지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2,500선이라고 하면 2017년에 코스피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7년 뒤로 후퇴했다. 아이고야 7년.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는데 우리는 7년 뒤로 후퇴했다. 마음 아픈 소식이고요. 네. 작년 여름 때쯤에 이거 사상 처음으로 1,000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는 700선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네. 아이고 소리가 네. 나왔죠.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분들도 네. 나 노후 준비할래. 네, 네. 나 좀 안정적으로 자녀한테 물려줄래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투자하는 분들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9만전자다 10만전자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대감과는 달리 오늘도 오늘도 하락했어요. 3%대 하락하면서 신저가 경신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4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또 아이고야. 야.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값이 비싸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야기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영향이 있었다. 이런 발표가 있다고요? 네,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수도권 기준으로 먼저 보자면요. 네. 네.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증가 등 주거를 좀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합계 출산율 또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10% 정도가 오르면 합계 출산율이 0.01명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도 0.09명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0. 몇 명이라고 말하면 소수점 중요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단 1도 그럼요. 놓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73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 때문에 아이 안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네. 이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만. 네. 반면 비수도권은 좀 상황이 달랐는데요. 네.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의료, 교육, 편의시설 여건이 나쁘다.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자리 전망이 나쁘거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청년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합계 출산율은 0.03명,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은 0.2명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양적 확대보다는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맞아요. 많았습니다. 지역 내 여성 일자리가 경리직, 사무직, 단기 아르바이트, 서비스직에 국한돼 있다, 제한돼 있다라는 답변이 많았던 겁니다. 정말 여성 일자리가 이렇게 단기 소모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안 가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안정이 돼야 아기를 낳고 기르고
다 이렇게 사회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직에 대한 어떤 그 개런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확신.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그쵸. 네. 그 확신이 있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참 우리도 참 고민이 많은데, 네. 근데 사실 우리 결혼 문화도 여기에서 빠뜨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되던 이른바 스드메 갑질 중 일부가 시정됐다는데 이 소식이 약간 솔깃한 신혼부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드메가 뭐예요? 스드메가 줄임말인데요.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네. 그러니까 아, 스튜디오 촬영의 스, 드레스 그렇죠. 렌트의 드. 맞습니다. 메이크업. 그러니까 아. 결혼 3종 세트라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결혼 3종 세트. 예. 요즘에는 뭐 여기에 붙여가지고 뭐 4종 세트다, 5종 세트다 아이고. 상술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뭐 앞서서 출생률 얘기도 했지만 네. 결혼을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좀 전통적인 시각에서 네. 보자면 예.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이 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결혼 안 할래 하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저런. 자, 그래서 이런 결혼식 준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대표적인 결혼준비 대행 업체들의 이용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몇 가지 나와서요. 나왔겠죠. 예, 이에 예.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른바 이제 옵션 장사가 있는데요. 네.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만 정해두고 네. 다른 서비스 뭐 한 2, 30여 개를 붙여서 다 옵션 추가금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저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잖아요. 네. 네. 그럼 사진 찍었으면 사진을 당연히 받는다고 받아야죠. 생각할 텐데 근데요. 수정된 몇 개만 받습니다. 전체 사진을 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 어머. 라는 아우, 경우들이 진짜 있는데 너무한다. 이런 거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그렇죠. 네. 해서 지금 시정 요구했고요. 드레스를 입어볼 때 렌트비 당연히 내야 될 텐데 네. 내가 이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지 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지 입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입어봐야죠. 입어볼 때마다 3만 원, 5만 원씩 냅니다. 진짜요? 건건이 내라는 거고. 건건이. 건건이. 어머, 야. 말도 안 돼. 이런 세상에. 것들에 대해서도 시정이 요구가 됐고요. 너무한다. 그다음에 뭐 12시, 11시 이럴 때 결혼하려 그러면 준비는 뭐 5시, 6시 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그쵸. 시작해야 그쵸. 되잖아요. 네. 헤어 메이크업 내 분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조근 수당 주세요. 휴가비 주세요. 그것도 신부 측이 부담하도록.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제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관들 보면 그동안에는 별도라고만 표기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가격의 범위나 평균 위약금의 기준 같은 것들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별도라는 말이 음식점 가면 시가죠, 시가랑 똑같은 거. 시가대로. 맞습니다. 얼마 낼지 몰라요. 계산할 때만 이게 뭐야? 야, 그나저나 이거 이렇게 힘들어서야 진짜 결혼할 맛이 나겠나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고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거 정말 제대로 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서비스 대행사들을 좀 많이 알려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네요.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가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게 사과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SPC 그룹의 베스킨라빈스가 지난 8일에 수능 시즌에 맞춰서 신상품을 네. 내놨는데요. 그 이름이 럭키비키 모찌였습니다. 네. 럭키비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 잘 못 들어봤는데. 신조어인데요. 네. 네. 장원영 씨가 만들어서 유행을 한 적이 있는 하고 있는 네. 그런 신조어입니다. 네. 운이 좋다 럭키 예. 그리고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 비키가 네. 합쳐져서 네. 럭키비키인데 네. 뭔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네. 좌절하지 않고 이거 좀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얘기네. 해결해 나가자라고 네, 할 때 좋은 얘기네. 럭키비키잖아라고 네. 하면서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상품의 이름이 럭키비키 모찌 어허. 여기에 럭키비키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아하. 좀 논란이 된 바 네.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별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모델도 아닌데 그걸 사용해도 네. 되느냐라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대가를 네네. 줘야지. 이거는 그냥 유행어 아니냐 사용하면 어떠냐라는 반응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사과를 했고요. 같은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제품도 판매 중단됐습니다. 저 무슨 마트 이런 데서 저는 다다익선 할 때 아무 말 안 하는데 네, 뭐 아니 왜들 특정한 그러시지? 네. 이 넘어갈게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아웅다웅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퀴즈 내주세요.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공정위가 결혼준비 대행 업체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서 시정하도록
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비 부부가 대부분 준비하는 이것은요. 그동안 정확한 서비스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갑질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인데요. 네. 줄임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건 아까 말씀은 주셨지만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자, 거고. 연과 날못 요정에서 나비 요정까지 힌트 주세요. 자, 저희가 아까 3종 세트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스튜디오, 두 번째 드레스, 세 번째 메이크업. 네. 이 앞 글자 따시면 됩니다. 이 앞 글자. 이건 뭐 어려우니까 예.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날로 드릴게요. 순서라도 좀 꼬아서 주시지 않고. 안 돼. 그래, 저 쉽게 드려야 돼. 아, 너무 그냥 드린다. 안 돼. 이거는 우리 캠페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 무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 1위로 정답 주세요. 노래 들을 동안 주시면 됩니다. 박진영의 청혼가 준비했고요.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